괜찮아. 2년이 되면 또 더 만날 거야. 자, 이차함수에 대한 공식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함수는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편할 거야. 원래는 함수값이 큰 거를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문제를 풀 텐데 뭐 그렇게 풀자 뭐 이런 얘기. 예를 몇 개인지 들어보죠. 책이 있으신 분은 22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책이 없으신 분은 문제 14-11번을 보시면 되고, 워크북도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제 14-11번에서 몇 개를 풀어보죠. 1번 풀어볼게요. 1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y는 x라는 함수가 있다.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랬을 거예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구하세요. 이런 거겠죠. 해서 이제 교점 x표를 찾으셔야 돼. 공식을 쓰건 아니면 그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건 교점 x표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방식은 찾고 이제 봅시다. 교점 x표를 찾아보면 x제곱은 x 되는 거니까 x제곱에다가 x를 빼요. 해서 x가 이제 0하고 1이겠죠? 너는 0하고 1이야. 이렇게. 첫 번째 방식은 함수값이 큰 것에 작은 것을 빼자.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해서 함수값이 큰 게 직선이고요. 함수값이 작은 게 포물선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함수값이 큰 거 x에다가 함수값이 작은 거 x제곱 이거를 빼서 적분을 하자. 이런 거죠. 적분하는 것은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를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를 나눠요. 0, 1 이제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이제 빼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0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6분의 3 빼기 2니까 1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공식을 쓰면 교점 x표 차이가 이제 1이잖아요. 1에 2차니까 세제곱이 되고 3 곱하기 2를 떠올리라 그랬죠?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야. 차함수 x제곱의 개수 또한 이제 1이었을 거예요. x제곱의 개수 변함이 없을 거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큐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잘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넓이를 저렇게 이제 구할 수 있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인테그랄 y는 4번 문제를 풀게요. 4번 문제를 풀면 y는 2x제곱 빼기 7x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있대요. 이렇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 거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래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던 이 교점 x표는 구하셔야 돼. 너랑 나는 이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식 연립해서 문제를 풀죠. 2x제곱 빼기 7x 더하기로 잠을 별로 못 잤더니 눈이 막 10이네. 아이 큰일 났네. 봐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래요. 이쪽으로 이제 보내시면 3x제곱 일로 빼면 마이너스 12x 일로 가면 플러스 9예요. 0이 될 거고 안 가면 이제 3으로 나누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 되겠대. x 빼기 1이랑 x 빼기 3이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과 3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런 거예요. 함수값이 큰 게 너가 이제 큰 거고 너가 작은 거고 너 뺀다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공식을 써보자고요. 교점 x표 차이가 2니까 2에 몇 제곱? 3승 3 곱하기 2를 떠올리라 그랬죠? 하나 줄여서 곱하는 거야. 6으로 나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함수의 이제 x제곱의 개수예요. x제곱 개수의 차이라 그랬죠? x제곱 개수의 차이가 얼마지? 차이 3이죠?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에다가 3을 곱하는 거라서 4로 계산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큰 거 작은 걸 뺀 다음에 접근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들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3차함수 쪽으로 가죠. 3차함수 쪽으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보자. 이차함수 이야기에서 간혹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평가 문제이긴 한데 이차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접선을 두 개를 더해요. 접선을 이 점에 접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 점에 접선 하나 긋고 접선을 더해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여기를 A라 하고요. 여기를 이제 B라고 하고 여기를 뭐 P라고 할까요?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점을 두 개를 잇습니다. 여기 두 개를 쫙 이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야. 흰색이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밖에 점 알파, 베타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하나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이 부분의 넓이가 하나 보일 거예요. 제 그림상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얘가 하나만 되게 복잡한 게 접선의 방식을 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찾으셔야 해요. 이렇게 점 찾으셔야 해서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뭐냐면 삼각형 ABP가 있잖아요. 삼각형 ABP. 그 삼각형 ABP랑 밑에 그 표창 모양 얘가 3대1이에요. 이렇게 따라해봐. 3대1.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얘가 그거 얘를 살짝 응용을 해보면 너랑 나랑 2대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삼각형 대 표창이 넓이의 비가 3대1이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2대1이었겠죠. 2대1. 그러니까 너는 뭐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좀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잠깐 메모해 놓으시고 한참 좋은 데 갑시다. 자, 이제 3차함수 쪽으로 갈게요. 주제를 바꿔서. 삼차함수 이야기. 삼차함수에서는 이런 경우밖에 공식화되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삼차함수는 이렇게 있는데 자꾸 부러져. 그러지 마. 칠판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노후화가 됐는지 부피일이 잘 안 먹힙니다. 부피일 이제 다른 걸로 샀는데 이제 부착하겠죠. 아이 참 속상하네. 이거는 내 잘못이고요. 부피일 부러지는 내 잘못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건 칠판 잘못이고. 자 여기가 보면 교점 X표가 하나 알파가 있고요. 교점 X표가 이제 베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3차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1차식이야. 직선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3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3차 방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3차랑 1차랑 연립을 해왔댔죠. 그죠? 3차 방식의 해는 일단 3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었겠죠. 알파가 중근이었을까? 베타가 중근이었을까? 베타. 반사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근을 가졌겠죠? 너가 중근이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그 3차 함수랑 1차 식이랑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원래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면 너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함수값이 큰 게 3차식이잖아? 3차식 에서 1차식을 빼요. 1차식을 뺀 다음에 적분을 이제 하게 되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피곤하다 보니까 걔를 일반화 시켜보면 공식화할 수 있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교점의
x 좌표 차이 똑같아요. 차이인데 3차식이니까 여기 4제곱을 때립니다. 4제곱을 때리고 4에서 1을 빼면 3이잖아요. 4 곱하기 3을 떠올리세요. 이제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누고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할 텐데 이럴 때밖에 못 써먹어. 접선이 나올 때밖에 못 써먹습니다. 이 공식은. A는 뭐냐면 차함수의 x제곱의 개수예요. 차함수의 x제곱의 개수인데 여전히 x제곱의 개수가 건드려지진 않을 거야. 1차식에 연립을 해봤댔죠. 그래서 너는 그냥 x제곱의 개수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넓이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고.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유형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너를 보면 3차식이요. x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놈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는 1차식이 6x로 출발하는 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연립을 해봤자 어디까지 안 건드리냐면 x제곱의 개수까지 건드리질 않죠. 아예 1차식이니까요. 원래 있던 3차식의 x제곱 개수까지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교점 x표를 구하는 식, 즉 차함수의 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교점 x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이랬을 거 아니야. 이랬을 거고 왼쪽에 있는 너를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 그 차함수라고 볼 거란 말이죠. 차함수.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로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의 개수까지 건드리지 않겠다는 소리는 항상 세근합은 알고 있는 거죠. 세근합. 세근합이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걸 거니까 세근합은 마이너스 2임을 알아요. 이렇게. 됐죠? 세근합이 항상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3차 식에서 x제곱의 개수만 쳐다봐도 세근합을 항상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아주 큰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둘 중에 하나 중근이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가령 이 문제에서 세근합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인데 중근이 하필 1이 나왔어요. 베타가 1이라는 게 구해졌대. 이게 1이래. 얘가 1이래. 1이 되면 중근으로 1하고 1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세근합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왼쪽에 있는 건 아마 마이너스 4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합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접해 있는 경우는 공식을 쓸 텐데 그때는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x제곱의 개수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세근합은 그대로 존재할 거다.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하자. 이런 얘기죠. 책들이 다 있군요. 그래요, 다 있네요. 뭐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좀 살짝 풀 텐데 유제 14-12번 쪽으로 갈게요. 쌤. 안 돼요? 미안합니다.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뭐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226페이지에) 기본 문제 14-8번 있는 쪽으로 갑니다. 226페이지에 기본 문제 14-8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는 칠판이 좀 뿌얘지는 것 같죠? 저걸로 한번 빼봐야겠구나. 자, 기본 문제 14-8번 곡선이 있어요. y는 x세제곱 x제곱 빼기 5x 플러스 9래요. 첫 번째, 곡선 위의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랍니다.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접선과 3차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랍니다. 접선부터 구하셔야겠네요. 3차함수를 보시면 얘가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x가 2인 점에서 접선을 구하래요. x가 2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x가 2인 점에 접선이라는 얘기니까 아마 여기를 내가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2였겠죠. 이렇게 접선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점 x표를 이제 구해야 넓이를 구할 텐데 보시다시피 너는 중분을 가질 거 아니야. 주결립한 식에서 그랬을 거래. 그러면 3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x제곱의 개수는 건드리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세근합이 항상 얼마로 정해지는 거야? 1.
1로 정해지는 거야. 근데 중근으로 1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는 2하고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두 개 합하면 이제 4잖아요. 합해서 이제 1이 되려면 왼쪽이 마이너스 이제 3 이랬겠죠. 세근합이 1이니까. 세근합이 1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러면 접선을 구하지 않고 넓이만 이제 바로 만약에 구해보시면 굳이 접선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는 교점 x표 차이가 이제 너희 넓이 빼는 거니까 5가 되고 4제곱이 되고 12로 나누고요. 곱하기 절대값 a는 x제곱의 개수야. 차함수 x제곱의 개수인데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넓이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선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접선을 이제 구하기로 마음을 먹죠. 접선을 구해보면 x는 2에서 이제 저점 x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어진 함수를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와요. f'2가 될 거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2 빼기 4 빼기 5가 될 거고 너를 해보면 8 빼기 5니까 3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3이 될 거예요. 기울기가 3이니까요. 점의 좌표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2, 직선은 뭔지 모르고 저기 있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야죠. 8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9죠. 이렇게. 그러면 4 빼기 10을 하면 마이너스 6이고 3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2,3을 항상 지나고 있대요. 얘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2,3을 지나는 시간의 방식으로 y는 3x로 출발을 할 거고 2를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으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석에서 의도는 그거죠. 정석대로 말대로 푸는 건데 접선의 방식을 직접 이렇게 구했잖아요. 구해놓고 넓이는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유제 14-14번 한번 해보시죠. 지금 유제 14-14번 (14), (15), (16번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17), (18번까지) 좀 풀어보실래요? 한번 나갔다 올게. 미안, 저는 후분이세요. 어서 와라. 메워졌다, 지워졌다, 오늘 한 소리 안 볼래? 몰라. 몰라. 왜 하지? 이게 올릴 때? 그렇지. 카톡으로 이기로 왔어. 미쳤나 봐. 수고하지 마.
뭔 소리인지 알겠다. 개소리네. 그러니까 추워. 히터 틀까? 선생님께서 더우신 것 같아. 응? 선생님 더우신 것 나 추워. 이건 괜찮고. 근데 4시까지 주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전화 왔어. 진짜 몰라서. 왔잖아요. 아니 문자 안 오고 어떤 원장쌤이 좋아했던데. 몰라서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 모른 척 했어. 저도 늦었어요. 학원에 늦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 2시 시작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자 뭐 아이씨. 알려줄까? 소리 써? 뭐야? 학원이. 근데 카메라 나오지 않냐? 지금. 잘 풀려요? 아니요. 오자마자 영어책 튀기는 거 봐. 아줌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쉬는 시간. 어? 아, 쉬는 시간 아니었어. 다 쉬고 있던데. 아, 그랬어요? 미안했어! 언니 왜 그래요? 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어. 아니야, 지금 한이 포즈가 아랑이 포즈야. 지금 살짝 대각선 15도 방향으로 풀었죠, 오늘. 아, 저 원래 이게 삐뚤어진 상태로 공부합니다. 아니야, 문제를 풀 때는 어선붙기가 됐는데 문제대로 하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저 원래 이러고 구합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오늘 미적분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예? 수투 할 겁니다. 뭔 소리죠? 미적분 원시간에도 수투를 하고요. 뒤에, 수만 시 뒤에, 수투를 뒤에, 하고요. 뒤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수도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갑니다. 뭐라 그랬지? 그래. 얘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답니다. 원점이 아닌 곳에 접선을 때렸더니 원점을 지난대. 함참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점 이외의 접선이 이제 있을 거래. 근데 그 접선이 이제 하필 원점을 지납니다.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대략 이제 그려보면. 그때 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어쨌든 접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상황인가 봐. 됐죠? 그러면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접점의 좌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접점의 좌표를 이제 알파를 넣고 문제를 이제 풀러 갑니다. 주어진 식을 이제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이때 x 대신에 알파를 이제 집어넣어요.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가 될 텐데 f 프라임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됐겠죠. 이렇게 얘는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피곤합니다. 지나는 점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아니구나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지나는 점이 항상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접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얘면서 미분계 정의가 이제 기울기니까 지난 점이 얘랍니다. 그럼 얘가 y 빼기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얘니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에다가 x 빼기 알파로 쓰시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됐죠? 근데 이게 어디를 지난대? 원점을 지나고 있대. 원점을 지나고 있대. 그러니까 0, 0을 대입하면 성립하겠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 안녕. 너도 이제 안녕.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빼기 2알파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알파의 제곱 빼기 4알파의 3알파 세제곱이구나. 세제곱에다가 빼기 4알파의 제곱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2분 이렇게 넘어오시면 2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2분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빼기 2알파의 제곱이 돼서 0 된대요. 2는 날리고요. 이렇게 알파 제곱으로 묶었어요. 알파 빼기 1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그랬구나. 알파가 0이구나 0이거나 이제 1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가 0 또는 1이 나오겠다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점이 아닌 점에서의 접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얘기인 것 같고 요게 1이 올시다 여기까지 구한 거야. 됐죠? 여기가 1이겠구나. 그러면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 교점을 굳이 이제 찾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3차식이랑 1차식이랑 연립을 해봤댔자 x제곱의 개수까지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근합이 2라고 정해져. 세근합이 2라고 정해진다는 소리는 여기 1에서 중근 같잖아요. 그러니까 1과 1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합이 2래요. 너는 뭐야 그러면? 마침 얘가 이제 원점이었다는 거지. 마침 얘가 원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교점 x별 차이 여기가 1이니까 교점 x별 차이 1에다가 4제곱을 하고 11을 나누고 곱하기 절대값 a 이제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1 해서 넓이는 12분의 1이 올시다 이제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직선의 방식 이제 찾아. 이 점을 찾았을 거니까 지나는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15번 공식을 알고 쓰면 편해요.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쓰면 이제 안 돼요. 안 되고 검사용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넓이는 이제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고 14-15번을 봅시다. 14-15번 유제 왜 구해야죠? 혹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 흔들어 볼래요? 야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학교 결정 나서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야자 할 거예요? 기타 틀어주세요. 아니다. 미안해, 유진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한 번 더 물어볼게.
잠시는 야자가 있죠? 네,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립손 들어볼래? 동화? 동화에. 동화? 동화. 동화. 인창은 공립이에요. 네. 잠시는 공립이고. 호평이하라 그랬었던가요? 무슨 곡? 인천. 아, 똑같이 인창인가요? 중학교 호평인가요? 나 뭘 들었지? 나는? 한슬이요. 아, 그랬나요? 한슬이 어디를 판매라고 그랬나? 광동. 몰라. 광동. 내가 그걸 왜 외우냐면 뭐지? 그 가끔 집에서 보면 쌍화탕 있잖아요. 쌍화탕 왔는데 광동 지역이거든요. 광동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인지가 됐습니다. 광동고 아 쌍화탕 광동고. 난 뭘 들은 거지 그럼? 야간 자율학습 학원 스케줄이랑 지장이 없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3월달은 분위기 좋을 거라서 하십시오.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는 게 뻔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공부. 근데 학원 안 와요? 학원 오죠. 학원 스케줄은 언제 알려주세요? 아까 알려드렸어요. 처음 시간에. 시험 시간에 한 개에 좀 한 번 더 하죠. 좋다. 아주 좋다. 일어났어 왜? 아주 바람직해였어. 제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5일 주말반 주말반은 토요일 일요일 헐. 좋죠? 토요일 일요일 계약하면 뭘 저걸로. 넣어도 돼요? 네. 아 주말반이 있다 이거 이 주말반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말반도 있다. 아 주말반도 근데 다 있다. 주말 끼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고일 없는데? 고일 주말반이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둘 다. 아침이요? 아니요 저녁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얘기를. PM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PM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까 또 보는 느낌이에요. 그쵸?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 그 주말반이 있고 고1 S반이 있어요. 고1 S반은 이렇게 몸매가 S라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 반 걔들이 수금 저요. 수금토 너무 더 잘 알아요. 수금토 네, 이렇게 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12시. 아유, 왜 저래요? 10시? 아, 그러니까. 아침이에요. 저녁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저녁입니다. 알겠죠? 저녁이에요. 아침입니다. AM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 반은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면 S잖아요. S가 상징하는 바가 뭐 딱히는 없어요. 딱히는 없고 뭐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대반인가 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S는 뭐냐면 수프림? 뭐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피자 맛있는데. 그래서 맛있죠. 공부도 맛있게 하는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그동안 좀 많이 좀 했던 반 연습이 좀 돼서 조금 많이 된 반. 그래서 여기는 그 기본 정석에서는 연습 문제 위주로 풀 거고요. 연습 문제 그 기본 문제 위주는 거의 안 건드릴 공산이 크겠죠. 연습 문제 위주로만 풀 거고 그다음 메인 교재는 실력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숙제 교재 겸 부교재는 이제 블랙 라벨을 쓸 생각이에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교재가 얇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그 주말반은요 기본 정석 문제를 푸는데 앞에 있는 예제랑 유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골라서 풀고 연습 문제는 이제 다 풉니다.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라벨을 문제를 하는. 추가적으로 이제 둘 다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 프린트로 문제가 더 나간달지 테스트를 본달지 아니면 내신 대비 교재를 쓴달지 이렇게 있겠죠. 내신 대비 교재를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잠실고 포함 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기출 문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서 단원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거고 한 3월 말 또는 이제 4월 달부터는 내신 대비 교재 좀 추가가 되던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상황이고
누가 어느 반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니들이 선택해도 돼요. 내가 등급을 갈라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는 너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게 여기 S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해와야 되는 반이에요. 이 반은. 이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딱히 혼자 문제집을 안 사도 돼. 뭐 선생님 제가 따라하고 일품도 풀고 뭐 쌤도 풀고 자유스토리를 풀고 안 사도 돼. 내가 충분히 줄 거야. 토너하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진짜 싫은데. 어? 아니 뭐 들으라세요. 요반은 그 제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반 있죠. 아이씨 원활하게 얘기하기가 힘드네. 조금 더? 네 아무튼 이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제랑 유제 중에서도 필요한 문제는 골라가면서 풀고 둘 다 이제 그 기본 과정은 건너뛴 거예요. 기본 과정은 아닌 거고 이제 그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제 따지자면 너는 실력반이 되는 거고 너는 기본 실력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코스는 응용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응용반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반이 2개예요? 아 저는 두 개고요. 아, 저는 2개고 이제 다른 반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반은 2개고 다른 반은 그 고1 저희가 다른 방향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맞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고1 이제 B반이 있어요. 고1 A반은 월, 수, 토예요. 월, 수, 아, 토. 저도 훨씬 낫다. 월, 수, 토가 있고 시간은 난데 그 가사는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개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전개를 이제 하도록 합니다. 전개할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있잖아. 3에다 S 더하기를 전개하려면 이런 거 아주 기본부터 해야 되는 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가서 이제 멍하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안 돼. 이거 좀 참으시고 고1 A반은 좀 그렇고요. 걸음반부터 시작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1 B반은 월, 수, 토네요. 똑같네? 월, 수, 토네요. 월, 수, 토고 고1 A반의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 2개 6시부터 8시까지 밑에도 아마 똑같을걸요? 이것도 6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의 시간은 요반은 10시부터 12시 이렇게 되네요. 여기 10시부터 12시 요반은 2시부터 4시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 김경현 선생님께서 밑에 보죠. 김경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요반은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김경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하시는 반이 될 거예요. 토요일날은 김경현 선생님 하시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제 어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교재를 제가 지금 몰라요. 취업해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할 건 아직 못 받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교재는 정해질 거예요. 제가 하는 반이 아니라서 그게 될 거고 아마 수준별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언제 정해요? 추천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간단하죠?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그래 수준이 맞아. 주말 반하고 S 반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 실내 정석이 메인 교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업이 될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만 오세요. 쌤이 나눠주세요 그냥. 근데 막 저기만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한 명도 없으면 쉬고 있는 거죠. 내가 쉰다. 완전히 안 오겠지. 여기는 실력반이 여기 개념 실력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네, 뭐 할 4번, 거예요? 4번 없나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죠. 일단 2번. 2번. 1번. 대안이 없다 그죠? 그냥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안 보여요. 1, 2 둘 중에 하나야. 아 그러면은 2, 아마도 2. 제 뇌가 아마 1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요? 뇌는 1에 맞춰져 있다. 뇌는 1에 맞춰져 있는데 심장은 2인가요?
내는 이게 심장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돌이가. 아이고 감사는 말씀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기본으로 제가 명단을 적어놓을게요. 그래도 2에 넣어주세요. 뭔가 이- 모델하는 게 있잖아. 모델하는 게 있다. 물론 책이요.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 민트색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민트색이에요. 있어요. 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신기를 쓰기 아주 좋습니다. 어, 휘두르는 사람 죽. 모의고사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1등급에서 만점. 을 꼭 뭐? 맞아야 되는 반 이거고. 뭐 이거 아니에요. 1, 2등급 이런 거 아니에요. 1등급 만점 여기고 여기는 2, 3등급 이렇게 3, 4 열심히 차마 적진 않으시겠다. 그는 거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교재를 사놓으시고 3월달부터는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때에 따라서 일찍 부를 수도 있어요. 10시부터 12시잖아요. 자동에 놓을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텐데. 니들이 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좀 일찍 부를 수도 있어요. 일단 시간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일요일날이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좀 많이 있어요. 10시부터 10시까지 스트레이트 수업이에요. 제가. 12시간이 스트레이트 수업이라서 우와. 원래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주변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소파만 드세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거. 안녕 막 이러면서 뭐 괜찮네.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토요일날은 있네요. 약간 밥 먹을 짬이 나는 것 같고, 일요일날은 뭐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뭐 굶지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 시간은 아마 이거에 겹치지 않게끔 적당히 잘 크로스가 돼 있을 겁니다. 크로스가 돼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혹시 이거 다른 거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유형은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는 블랙라벨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정한 거고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고민을 약간 했었어. 이반은 자기스토리로 할까? 기초문제 바로 풀까? 기초문제 프린트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구리, 남양주, 잠실 포함 구리, 남양주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괴롭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만을 바라보자면 실력 분석하는 거 오바야. 얼마치 봐요. 연습 문제까지 푸는 게 오바야. 내신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건 오바인 건 맞아. 근데 오늘만 살 건 아니잖아. 모의고사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공부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고1 때 약간 좀 깊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이게 과학고등학교 교과서 과외라고요. 상상고 교과서 과외입니다. 상상고 그 이사장께서 홍성대 씨죠. 이분이 이제 학교 이사장이시죠. 교과서 과외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분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요. 대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력 분석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분당 지역도 심화반은 이제 많이 보는 편이죠. 근데 분당 지역에서도 갈려요. 그 대치동에 넘어온 학원들에서는 정석에 있는 실력 분석을 보는 편이고, 심화반은요. 그렇지가 않은 원래 그 지역 기반에 있는 학원들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RPM 봤다가 쌤 봤다가 일품 블랙라벨 봤다가 코스가 지금 3개인 거야. 개념원리 RPM 기본반, 문제집 기준인 거죠. 센이 이제 심화반, 그 다음에 블랙라벨 일품, 그 다음에 1등급 수학 같은 것이 이제 응용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이 학원들의 특징은 학생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고1, 고2, 고3. 왜 그럴까요? 고3까지 연수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신만 주고 장창하고 수능을 볼 때 되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서. 그런 학원들 특징은 그렇고, 이런 학원들의 특징은 이제 반대되는 학원이 많아요. 3학년이 갈수록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재 차이는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인 건데, 타점이 다른 거야. 가르칠 때. 보니까 뭐 빅픽처 그러던데 큰 그림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수리논술이랄지 그런 거 연습을 하려면 미리 좀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할 생각이에요. 각 학년 탑반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각 학년 탑반은. 네. 네. 그
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실력 점수 위주로 하는 반에 들어가면 예. 숙제가 어마어마하나요? 네, 일단 보면 연습 문제 다 풀어와야겠죠? 수학만 주구장창 펴야지 쟤는 많이 가요. 그건 아니에요. 영어 버려? 다른 네. 걸 볼 시간이 없으면은 다른 거 시간 내서 모으면 되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랑요, 꼰대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아저씨처럼. 미안합니다. 공부랑 사랑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트 하잖아요. 연애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연애를 하나요? 아니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짬을 내서 어떻게든 잠깐 쓸지 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답이 됐죠? 또 질문? 근데 첫 번째 반에 있다가 응. 이제 좀 가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자유롭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3월 초반에는 네, 여지를 좀 둘게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다가 힘들어.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 실력적으로 이건 아니야 선생님. 일단 기본 문제 뭐 구조가 어떠냐면요. 기본 정석에서 봤던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가 실력 정석에 가면은 이제 기본 문제 유저로 박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력 연습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랍니다. 증명을 자꾸 하래요. 문제 풀기도 힘든데 뭐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하면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3월 초반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갈라버릴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게 아예 갈라버릴 거예요. 여기는 어느 이상만 들어오세요. 어느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왔다 갔다 나갈지도 몰라요.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정확히 또 질문? 모르겠다. 그냥 하면 돼요. 알았죠? 하면 돼요.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있겠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중간 과정을 많이 풀겠구나. 얘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됐죠? 그렇죠.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러시죠. 네, 찍으시죠. 그럼 이제 오늘 3월달 되면 참석 시간 없죠? 있어요. 그거지. 어머. 시간 되는 대로 남길 겁니다. 갑자기 내 얼굴이 나와. 선생님? 추가로요? 10시 이후에요? 네. 아니 10시 이후는 아니고요. 가령 이제 요 시간이 수업 시간이잖아요. 쌤. 그러면 6시까지 이제 오라고 해서 영어 수업이 겹치지 않는다면 6시부터 8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쌤, 잠깐만. 꺼지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거는 확실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도 못 본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자신해요. 어느 학교 시험 문제를 봐도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만 다 풀잖아요. 다 풀고 연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본 문제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봤다고 항상 다 맞나요? 그건 아니죠. 풀 줄 안다고 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이반도 맞잖아요. 이반도 맞잖아요. 숙제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쌤?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하는 거에 한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지금 하는 거 숙제가 어떻잖아요, 나한테. 네? 네? 단일 과목에서는 숙제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과목이 2개니까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리고 영어도 있고 10시부터 쭉 학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숙제량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알아서 낼게요. 뭐 2단원을 다 풀어오세요 이런 건 아닐 거야.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수학 처음에 4단원이라서 제가 진짜 학원 때려칠까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그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금 되죠? 처음 봤어요. 그렇게 네. 내주신 분. 선생님 저 숙제하는데 노트 하나 다 썼다니까요. 근데 그래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니를 좋아하잖아. 자, 14-15번에 이제 풀러 가야죠. 14-15번 유제. 장갑 껴서 더 풀어지나? 왜 자꾸 이렇게 풀어질까? 오늘 뭐 비 온대니? 눈 온대니? 왜 그러지? 유제 14-15번. 1,0에서 y는 x제곱의 근 두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렇게 있대요. 1,0에서 접선을 걷답니다. 1,0에서 걷다고.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x제곱이니까 여기가 x축이잖아요. 이게 1,0는 여기서 쓸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그은 접선거 여기가 1,0이고요. 하나 접선은 이거겠네요. 아유, 문제 아주 가증스럽네요. 그럼 얘가 여기가 x축인데 1,에서 그은 두 접선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재수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어요. 한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알파, 베타가 있을 거래. 이때 여기가 이제 뭐 A점이라, P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은 Q점이라고 하자. 안 써도 됩니다. 아까 했으니까. 얘가 두 개를 이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 그랬지? 2대1.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로 풀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열심히 푸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기를 보죠. 얘가 0,0이에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이제 구하셔야 돼요. 요점의 좌표는 구하러 가야 돼요. 보기 불편하시면 이 상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저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이었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보면 2x가 될 거고 저점의 x표인 알파를 집어넣어요. 기울기가 2알파로 설정이 되는 거죠. 지나는 점이 알파, 알파 제곱이 될 거니까 항상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재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써야 되고 기울기가 이제 2알파니까 y 빼기 알파의 제곱 2알파에다가 x 빼기 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 접선의 방식이 하필 1,0을 지난다고 했으니 x 대신에는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1이니까요. 곱하면 2알파 빼기 2알파의 제곱. 그래서 정석이 양식은 있어서 굉장히 부럽지는 않네요. 얘가 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는 0이 되고. 그래서 알파 값이 0이거나 이제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보시다시피 접선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접점의 x좌표가 하나는 0입니다. 하나는 2입니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2예요.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죠. 됐죠? 이때 원래 풀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풀려면 여기 두 개를 이어봐. 마침 이제 좀 편한 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걸? 점이 너랑 알파 값이 2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2,4란 말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빼면 되는 거야. 원래 오리지널은 그거야. 그냥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이제 구해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이제 1이잖아요. 1이 되고 높이는 4죠. 이만큼이 4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겠죠. 2.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2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가 된대요. 이만큼은 2래. 여기는 2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뺄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0,0을 지나고 있고 여기가 뭐니 2,4를 지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직선과 포물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저점의 x표는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2래요. 공식 쓰자. 오리지널하기 귀찮으니까 이 공식을 써보면 교점의 x표 차이가 이제 2니까요. 2에다가 세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이제 6으로 나누고요. x제곱의 개수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서 이제 1로 하시면 6분의 8이니까 뭐 3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복잡해. 귀찮으니까 이제 바로 하려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얘가 2대 1이었잖아요. 얘가 2대 1인 거니까 오리지널은 뭐였냐면 요 삼각형 대 표창 모양 이게 3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죠. 요 삼각형 대 요 표창 모양 이게 몇 대 몇? 3대 1 그런 얘기니까 아까 삼각형 넓이 구했는데 어디 갔지? 없어서 또 얘기했네. 그 삼각형 넓이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공식을 쓰거나 오리지널 풀거나 다 되는데 그냥 푸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좀 편할 거다 이런 얘기고. 이제 227페이지 쪽으로 갑시다. 밑에 건 됐고
벌써 나와 이게? 역함수 어떡하지? 그리고 수투. 와. 필기하자. 앞에 보세요. 전에 한 번 했죠? 역함수는요, 첫 번째. 확신이 하나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틀릴 것 같거든? 안 틀리면 행복할 것 같아. 일단 해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f의 역함수가 있대요.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냥. 그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잖아요. 아 이거는 맞잖아. 아 이것부터 이슈가 왜 맞잖아. 이거는 이거 맞아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이 두 개는 y는 x 대칭이에요. 이거 하려는 얘기가 아니야.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함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저희가 다 했던 거니까 정리를 해보죠. 1대1 대응이어야 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뭐 이런 형식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대칭을 이제 시키게 되죠. 포인트는 여기야. 이제 할 얘기는 이거야. 그러면 y는 fx와 y는 gx 역함수예요. gx가 교점이 있대. 그럼 그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만 있나?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있대. 그럼 그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만 있을까? 아닐까?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문제집 바꿀 것 같은데? 아, 요게 포인트야. 뭐냐면 수투라는 건 공부를 할 때 어디에선가 역함수 나눠내서 받거나 수투 방법의 무리함수에서 받거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지 않은 걸 본 기억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다 이제 이러면 약간 공부가 좀 부족한 건데, 근데 이거는 납득이 되는 거야. y는 x 위에 있을 것 같기는 해. 일단 최소한 예를 들어 보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y는 fx,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역함수였겠죠. gx라고 하죠. 됐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y는 x 위에만 있으려면 함수가 어때야 되는 거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고요. 실수 전범위에서 and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이 소리가 뭐냐면 만약 감소 함수인 경우에는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발리에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하죠. 함수가 애시당초 y는 x 대칭인 함수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처럼.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y는 x의 아예 대칭인 놈이잖아요. 함수 자체가. 얘 증가 함수니 감소 함수니? 감소 함수죠.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 역함수를 구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죠? 그래서 y는 x랑의 교점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즉 y는 x 위에만 있다 이건 이제 안 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가 평가 문제인데 고3 평가. 아마 이과 지금은 이과 파트죠. 옛날에 그 지수로 감수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공부를 이렇게 어설프게 했던 애들이 다 틀려고 이제 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박스를 지금 쳐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가 이제 0이고 1 이렇게 봅시다. 여기 1,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함수가 이제 어떤 함수냐면 이쪽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함수래요. 이렇게 감소함수래요. 그러면 파란색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x 대칭을 시키는 순간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노란색이 y는 x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거는 역함수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반대되는 거니까요. 이쪽은 좀 붙어 먹다가 저쪽으로 가면서 조금 넓어지게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랑 원래함수의 교점이 y는 x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y는 여기 x 위에만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라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맞고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아닐 수 있어. 이것처럼 무수히 많을 수 있고요. y는 x 위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구분을 지으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적분에 관련된 걸 하죠. 넓이요. 이런 함수가 있대요. y는 fx래요. y는 x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이쪽이 1이에요. 뭘 할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적분한 거랑 인테그랄 f0에서부터 f1까지 gx dx gx는 역함수입니다. f 역함수예요. 적분한 결과를 한번 써보세요. 구해보세요. 이제 이런 건데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세요. 그거랑 f0부터 f1까지 gx를 적분하세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를 먼저 그리거나 공부를 해볼게. 0에서부터 1까지니까 1이 yx는 기특한 게 뭐냐면요. x를 3 집어넣으면 y값 3 나오고요. x를 4 집어넣으면 y값 4 나오잖아. 거꾸로 y 대신 4를 집어넣는 순간 똑같은 거리를 가는 x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갈 때 기대서 생각하면 되는데 0에서부터 1까지 1의 좌표가 어디 있을 거냐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1로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1이었을 거예요. 되죠?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라는 소리는 0에서부터 1까지 fx 적분하세요. 이 부분의 넓이와 전적분의 결과는 똑같을 거야. 함수값이 양수일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역함수는요 yx 대칭이면서 원래 있던 fx의 y절편이 1이니까 역함수는 x절편이 1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y는 gx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보러 갑니다. f0에서부터 f1까지 적분을 해보래요. f0에서부터 f1까지 보시다시피 얘가 f0이에요. f0이 1이라는 거죠. f의 1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에요. 잘 봐. 쓰지 말고 앞에 보세요. 여기가 f1이었을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f1이야. 그러면 f1의 x값 추정하러 가잖아? f1이 이렇게 있다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f1이 돼. 여기는 f0이었을 거고 f0이 이제 1인 거죠. 되죠? 그러면 f0에서부터 f1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세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 거지. 두 개를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 그림상에서는 안 그런데 얘가 얘 아니니? 얘가 얘 아니니? 왜냐하면 요 그래프를 y에서 대칭을 시켰으니까 요만큼 대칭을 했잖아요. 대칭을 했는데 f0에서부터 f1 요만큼의 구간, f0에서부터 f1 요만큼의 구간 똑같죠? 그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같았겠죠. 그래서 얘를 딱 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건가 봐. 이렇게 따라 놨는 게 뭐냐면 직사각형 넓이가 돼서 f0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f0 곱하기 f1 1 곱하기 이제 f1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너는 1 곱하기 f의 1인 것 같아요. 이만큼이 1이잖아요. 이만큼은 1이고 f의 1이니까 이렇게 1 곱하기 f의 1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순수하게 하는 거야. 순수하게. 역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러면 되겠네. 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요만하고 쉽게 적어야 될 텐데 책이 없을 텐데. 너무 좋지. 그리기 싫어하지 말고 그려보세요. 일반화 시켜볼게요. 저 상태로 똑같이 해볼까?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똑같이 그리고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어렵게 가면 힘드니까.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요. 노란색의 그래프가 y는 fx가 됐어요. 이번엔 구간을 AB로 설정을 했죠. AB로 이제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를 A라고 잡아봅시다. 요만큼 A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B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적분을 하랍니다. 요만큼을 적분을 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FA에서부터 FB까지 적분을 역함수도 하래죠. 그러면 여기가 FA였을 거고요. 여기가 FB였을 거야. 지금 방금 봤던 것을 제 거를 베끼지 않고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보세요.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라는 게 앞에 봐라! 기억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게 그래프를 이제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건데 F 표시하고 갈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FA가 이제 여기죠. 여기가 FA고요. FB가 이제 요만큼이에요. FB가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내려갔어요. 요만큼이 FB야. 이렇게. 여기 이 점이 FA고요. 요즘에 FB예요. 역함수를 그리라 했잖아. 역함수를 그리라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뭐 그리면 끝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이 역함수예요. 그러면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세요. 그런 얘기잖아. 도형설명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만큼이었을걸? 보이세요? 근데 얘가 너랑 똑같지? 요만큼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봐볼래? 아까 어떻게 했냐면 말이지. F0에서부터 F1까지 역함수 적분 때린 건 여기야. 0에서부터 1까지 fx 적분 때린 건 여기야. 기억나죠? 이쪽 다시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원래 있는 함수 적분 때린 것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냐면 F2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 적분 때린 거야. 따라해봐. 역함수.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빼시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기역자 모양처럼 생긴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진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딱 이렇게 너는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조그만 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반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B에다가 FB를 곱한 거에서 빼기 A에다가 FA를 곱한 것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러해. 항상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세요. 이런 꼴이라면 B 곱하기 FB에다가 빼기 A 곱하기 FA를 하면 되겠다 라고 정리하셔도 좋아요. 남들보다 계산이 한 3배는 빠른 거지. 가령 이거를 하자. 이거를 해보면 결국 이거야. 너는 1 곱하기 F의 1이고 빼기 0 곱하기 F의 0이었던 거야. 근데 오른쪽이 0이 될 거라서 너는 그냥 F1로 계산해도 되는 거야. 아까 이랬었잖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바로 알고 풀면 계산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하고 역함수도 그려야 하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개형 그리기가 불편한 함수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고 있는 건 좀 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쉬기로 했죠?